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권이 걸린 2024 AFC 23세 이하 아시안컵 8강전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우선 4강전에 오르면 최소한 아프리카 대륙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기니와의 경기까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8강전이 그야말로 외나무다리 혈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은 한국 시간으로 4월 26일 금요일 새벽 2시 30분에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와 격돌합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대표팀은 조별리그 3차전 한일전 1대0 승리까지 3전 전승 무실점으로 8강에 올랐지만 이번 대회 최고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역시 한국전 승리라는 최대 이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별리그 전승으로 8강에 오르긴 했지만 경기 내용에 있어서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인도네시아 현지는 지금 베트남의 박항서 열기에 버금가는 신태용 신드롬으로 뜨겁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 레전드가 결국 신태용 감독이 옳았다라는 오피니언 기사까지 내면서 경의와 존경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한국과 경기를 앞둔 인도네시아 언론의 반응과 팬들의 반응, 한국전 프리뷰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파리올림픽 본선으로 가는 길 아시아에는 3.5장의 티켓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승팀과 준우승팀 그리고 4강전 결과 그리고 4강전에서 패배한 팀 간의 3위 결정전을 통해 승리한 3개 팀이 파리올림픽 본선에 나가게 되고 4위 팀은 아프리카 플레이오프 진출팀인 기니와 경기를 통해 파리에서 마지막 파리올림픽 진출권을 겨루게 됩니다. 8강전 대진표는 먼저 개최국 카타르 대 일본, 그리고 B조 1위를 차지한 한국과 A조 2위의 인도네시아가 격돌하고요. 이라크 대 베트남,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대 사우디의 경기가 이어집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기 승자는 사우디와 우즈벡의 경기 승자와 만나게 되고요. 현재 결승에서 만날 것이 유력한 팀은 카타르 일본 경기 승자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그나마 수월한 8강 대진표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인도네시아가 한국 축구에 역사적으로 크게 약했기 때문입니다. 성인 대표팀 기준으로는 역대 36차례 경기가 있었는데요. 30승 4무 2패로 압도적인 우세인데다가 최근 17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물론 인도네시아 성인팀과 가장 최근에 가졌던 맞대결이 2007년의 일이고 거의 대부분의 기록이 80년대와 90년대의 기록이기 때문에 지금의 전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래 인도네시아의 축구 전력은 분명히 우리보다 한 수가 아닌 두 수 이상 아래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연령대인 23세 이하 대표팀 간 대결은 역대 5차례가 있었는데요. 5전 전승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경기가 2018년 인도네시아 원정으로 치렀던 친선 경기였는데 그 당시에는 정태욱 선수와 한승규 선수의 골로 2대0의 신승을 거뒀던 바가 있고요. 2015년 AFC 23세 이하 챔피언십 당시 예선전에서는 우리가 원정 가서 4대0으로 크게 이겼던 바가 있고 시드니 올림픽 예선 당시에는 7대0의 대승을 거두면서 이 연령에서는 확실히 더 큰 우위를 점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동남아시아 축구가 결코 얕볼 수 없는 대상이 됐는데요. 지난 3월에 있었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태국과의 홈 경기에서 우리가 충격적인 무승부를 겪기도 했고 원정에 가서 이기기는 했지만 태국의 경기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확인했었죠. 무엇보다 최근에 있었던 아시안컵 본선에서도 우리가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말레이시아와 3대3으로 비기면서 특히 한국인 감독이 지휘하는 과정 속에는 우리가 우리를 잘 아는 지도자에게 조금은 애를 먹었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역시 신태용 감독이 부임하면서 특히 2020년부터 현재까지 성인 대표팀과 23세 이하 대표팀, 청소년 대표팀까지 총괄하면서 인도네시아 축구의 전반적인 수준을 크게 높여놨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인도네시아는 이미 지난 아시안컵에서도 베트남과의 조별리그 승리를 통해서 16강 진출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고 현재 진행 중인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도 베트남을 상대로 2전 전승을 거두면서 3차 예선 진출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도 개최국 카타르와의 첫 경기에서는 판정 논란과 2명이 퇴장당하는 불운 속에 0대2로 패배했지만 이후 호주전 1대0 승리에 이어 요르단을 4대1로 크게 꺾으면서 8강에 올랐죠. 무엇보다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인팀 레벨이었지만 아시안컵에서 조별리그 무승부 4강전 패배를 겪으면서 충격을 당했던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점에 있어서 서아시아의 피지컬도 좋고 기술도 좋은 요르단을 인도네시아가 4대1로 제압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신체적인 축구로 동남아시아 팀의 쥐약이라고 할 수 있는 호주까지도 1대0으로 꺾은 것은 분명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한국과의 경기를 앞두고 남다른 감정 속에 특별한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우선 인도네시아 언론도 소개했지만 신태용 감독은 애초에 이번 대회를 앞두고 한국을 만나게 된다면 결승전에서 만나고 싶다라고 했어요. 한국의 조별리그 2차전과 3차전 경기를 모두 현장에서 지켜본 신태용 감독인데요.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가 A조에 속했고 우리가 B조에 속했기 때문에 8강에서 만날 가능성은 이미 충분히 있었습니다. 어찌됐거나 이것이 운명이다라고 말한 신태용 감독은 나의 조국을 상대로 조국을 탈락시킨다면 행복하지 않은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날 경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승부의 세계에 대해서 나의 본업인 현재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위해 모든 것을 쏟겠다라고 했고요. 이번 경기를 앞두고 신태용 감독의 아들인 축구선수 신재원 선수 역시 자신의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번 경기만큼은 나의 나라인 한국이 아니라 아버지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를 응원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고 그런 반응들은 또 인도네시아 언론에도 크게 화제가 되면서 더욱더 신태용 감독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스포츠 매체인 볼라닷컴의 보도에는 인도네시아 축구 레전드 룰리 네레가 신태용 감독의 정책과 운영에 한때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신태용 감독이 옳았다라고 인정한 경의를 보내고 존경을 표한 찬사의 컬럼이 소개됐는데요. 룰리 네레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축구가 네덜란드와의 식민지 시대의 과거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네덜란드 혈통을 갖고 있는 선수들을 귀화했던 것이 과거에는 이 선수들이 기존의 인도네시아 대표 선수들과 불협화음과 조직력의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이런 가운데 신태용 감독은 적극적으로 인도네시아 대표팀에 다시금 유럽 혈통의 귀화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룰리 네레의 우려와 달리 이 선수들이 팀에 제대로 녹아들었고 팀의 퀄리티를 끌어올리면서 인도네시아가 성인팀과 23세 이하팀 모두 강력해지는 효과를 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룰리 네레는 귀화 선수들에게 원래 반대했었다. 그 선수들이 실력도 현지 선수들보다 낮지 않았다. 무엇을 배웠나? 이전에 그런 교훈이 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신태용 감독이 이뤄낸 결과를 보면서 이제는 철저한 귀화, 무작위적으로 외국 선수라고 유럽에 있는 선수라고 데려오지 않았다. 철저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데려왔다. 자격 있는 선수들이 정말로 왔다. 그리고 잘해내고 있고 선수들과 함께 잘 뭉치면서 국내 기존 선수들에게 귀중한 교훈까지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신태용 감독이 만들어낸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한국까지 넘어설 수 있다면 정말 아시아 최고의 강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이 입증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한국과의 경기가 정말 힘든 경기가 되겠지만 이번 경기 매우 결정적일 것이다. 이 경기를 이겨낸다면 인도네시아 축구의 클래스 자체가 높아질 수 있다. 이 경기를 이겨낸다면 인도네시아 축구는 이제 아시아 정상급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호주와 요르단을 이긴 것만으로도 인도네시아 축구의 레벨이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입증된 사실이지만 한국까지 최강팀인 한국까지 넘어서면서 파리올림픽 본선에 근접한다면 이제는 인도네시아를 바라보는 기준과 시선이 달라져야 한다는 기대감인데요. 이러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볼라닷컴 같은 경우에는 신태용 감독의 재계약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 기사까지 내놓았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계약은 공식적으로 2024년 6월 다다음 달에 만료가 돼요. 즉 신태용 감독이 공식적으로 치르는 마지막 대회가 바로 23세 이하 아시안컵인데 최근의 성과를 보자면 신태용 감독이 월드컵 대표팀과 23세 이하 대표팀, 올림픽 대표팀을 모두 이끌어가는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신태용 감독과의 연장 계약을 위해 내걸었던 조건이 아시안컵 16강 이상 진출 그리고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8강 이상을 진출하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신태용호의 아시안컵은 16강 진출이라는 성적으로 결과를 채웠고 이번 23세 이하 아시안컵도 8강에 진출하면서 이 목표를 달성을 했거든요. 무엇보다 결과뿐만이 아니라 경기 내용에 있어서도 굉장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연봉과 더 확실한 계약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인도네시아 팬들과 언론 모두 지금 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회장도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번 한국과의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현재 인도네시아 팬들은 인도네시아의 공식 채널에 찾아가서 신태용 감독을 빨리 잡아야 된다. 회장 변명하지 말고 더 뜨거워지기 전에 신태용 감독을 잡아둬라. 가능하다면 10년 계약으로 장기 계약으로 잡아둬라. 그게 아니라 정말 가능하다면 종신 계약 감독 경력을 은퇴할 때까지 잡아둬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인도네시아 축구를 온전히 신태용 감독에게 맡겨야 한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20세 이하 월드컵도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인도네시아가 개최권을 박탈당하지 않았다면 신태용 감독이 20세 이하 월드컵부터 23세 이하 대표팀의 올림픽 그리고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 도전까지 정말 인도네시아 축구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면서 성장시키고 있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아쉽게도 20세 이하 월드컵은 무산이 됐지만 이번 한국전만 이겨낸다면 정말로 인도네시아 축구가 올림픽 본선 무대에 설 수 있는 대단한 새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신태용 감독이 이끌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최근 정말로 강력하고 그 과정에는 강력한 정신력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축구계에는 원래 기술 좋은 선수들이 많았지만 이 기술 좋은 선수들이 조직적으로 뭉치지 못하고 수비적인 허점을 보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순간마다 체력과 정신력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의 체질 개선을 이뤄낸 것처럼 신태용 감독 역시 인도네시아를 단단하고 강하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강한 팀으로 뭉치게 한 것이 큰 변화라고 인도네시아 언론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위닝 멘탈리티를 쌓아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에 좋았던 시절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남아시아 내에서도 태국이나 베트남보다 한 수 아래의 팀, 심지어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보다도 밀리는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전폭적인 국가 차원의 지원 속에서 말씀드린 대로 박탈되긴 했지만 20세 이하 월드컵도 개최했고 48개국으로 본선 진출팀이 늘어난 월드컵 본선까지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 속에 신태용 감독을 거액의 연봉에 선임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신태용 감독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무엇보다 신태용 감독이 대표팀 일정으로 인해 자리를 비우긴 했지만 동남아시안 게임 금메달도 목에 걸었고 또 아시안 게임에서도 좋은 성과를 냈고 이런 과정들이 또 성인 대표팀의 아시안컵 16강 진출과 최근의 성과들로 이어지면서 확실하게 이기는 법을 안다. 자신감을 갖게 됐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다. 무엇보다 이 과정 속에서 선수들이 똘똘 뭉치면서 원팀이 됐다. 특히 23세 이하 대표팀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실질적으로 성인 대표팀의 멤버와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포석을 두고 새로운 세대들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지금 23세 이하 대표팀은 거의 인도네시아의 성인 대표팀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3월에 있었던 월드컵 예선전의 멤버들이 그 대회조차도 이번 4월에 열린 23세 이하 아시안컵의 전초전 성격으로 꽤나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조직력과 정신력과 또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축구계의 또 대표적인 또 전문가 중에 하나인 헨다르 완토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가 이번 한국과의 경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정신적으로 이기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한국 역시 정신적으로 강한 팀이고 그런 면들이 또한 인도네시아가 극복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만 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한국을 이길 수 있다. 전술적으로나 기술적으로는 이미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비등비등하다. 이런 자신감까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경기에 최정상의 전력이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요르단을 4대1로 대파했던 멤버들이 그대로 선발 출전할 거라고 볼라닷컴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에는 네덜란드 출신의 스트라이크 선수가 배치되고요. 좌우 측면 2선 공격수로는 마르셀리노 페르디난과 오른쪽에 위탄 술레이만 역시 국가대표팀, 성인대표팀에서도 핵심 자원인 공격 자원이죠. 왼쪽 풀백은 현재 수원FC K리그에서 뛰고 있는 프라타마 아르한, 오른쪽 풀백은 라흐만이 뛰고 있고요.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는 역시 네덜란드 혈통으로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너 선수와 추아온 선수가 배치됩니다. 수비라인에도 신체 조건을 위한 네덜란드 출신 선수 허브너 그리고 주장인 리즈키 리도 그리고 무하마드 페라리가 배치됐고요. 지난 호주와의 경기에 페널티킥 선방을 비롯해서 요르단과의 경기에도 폭풍 선방을 펼쳤던 아리 골키퍼가 나서게 됩니다. 특히 카타르와의 첫 경기 퇴장 문제로 결장했던 두 명의 선수가 모두 복귀했고 또 경고 누적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경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경고가 있는 리도, 코망테구, 스로이어, 후보, 스트라이크 등도 후반 출전이라든지 선발 출전을 통해서 경기에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코망테구 같은 경우에는 교체로 나와서 골맛을 봤던 골 넣는 수비수이고 스로이어 역시 1선과 2선을 활발하게 오가는 풍부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외국 혈통을 갖고 있는 공격적 자원이거든요. 선발 명단에도 네덜란드 혈통 선수들이 있지만 후반전에 나올 수 있는 조커 카드로도 신태용 감독이 이런 선수를 적절하게 또 기용하고 있고 이런 적절한 선수 교체를 통해서 체력과 전술적인 변화까지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 3-4-2-1 포메이션은 강력한 전방 압박, 즉 원톱 스트라이커의 부지런한 움직임과 두 명의 이선동 공격수가 하프 스페이스를 압박하고 좌우 윙백까지도 달려들면서 1차적으로는 라인 높은 수비를 하다가 그 1차 압박이 뚫리면 빠른 속도로 페널티 에어리어 밑으로 내려오는데 높이와 힘의 강점이 없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으로 사이드를 비워놓고 완전히 뭉쳐서 공간을 주지 않는 그런 실리적인 블록 수비까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인도네시아 선수들의 장점만 끌어내고 있는 신태용 감독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공격 상황에서는 퀄리티, 기술적인 노련함이 필요한데 말씀드린 공격수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에는 2003년생의 어린 선수인데 네덜란드 명문팀인 아도 덴 하흐에서 뛰고 있는 선수로 분명히 남다른 결정력과 연계 능력을 갖고 있고요. 마르셀리노 페르디난 같은 경우에는 해외 귀화 선수가 아니지만 자신만의 실력으로 벨기에 클럽인 데인즈에 영입될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드인 제너 같은 경우도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에서 뛰고 있고 또 해외 출신인 허브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본 J리그의 세레소 오사카에 소속되어 있죠. 그리고 사실 조별리그 일정만 치르고 소속팀인 네덜란드의 헤렌벤으로 돌아갔던 수비수 네이선 추아온 같은 경우에는
대표팀에서의 성과가 기대 이상으로 나왔고 또 팬들이 많은 그 열망을 보였고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까지도 구단과 협의를 하면서 추하운 선수가 다시 한국과의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이 대회를 치르는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즉 최정의 멤버를 한국과의 경기에 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인도네시아가 호주를 상대로는 1대0으로 한 골 차이 승리를 거뒀지만 사실 2대0, 3대0까지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득점 기회가 많은 축구를 했습니다. 호주전 시작 2분 만에 센터백인 리도 선수가 오른쪽 전방으로 길게 롱패스를 때려 넣으면서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렸고 위탄 술레이만이 우측면에서 공을 이어받은 이후 컷백한 것, 스로이어 선수가 슈팅으로 가져갔지만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넘겼던 장면이 있었고요. 호주전 16분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인 스트라이크 선수가 왼쪽에서 가운데로 커트인에 들어올 때 마르셀리노 페르디난 선수가 왼쪽으로 커트 아웃하니까 수비를 분산시켰어요. 분산시킨 가운데 스트라이크 선수의 슈팅이 옆구무를 때리면서 아쉽게 무산이 됐었습니다. 전반 28분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의 강점이죠. 깜짝 롱스로인 통해서 또 한 번 코너킥 같은 스로인 공격을 만들었는데요. 수비수인 페라리의 헤더 슈팅이 아쉽게 빗나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전반 30분에는 추하운 선수의 프리킥 크로스를 마르셀리노가 문전에서 논소 슈팅으로 가져갔지만 골대 옆으로 빗나갔고요. 이런 총공세 끝에 전반 45분 위탄 술레이만의 코너킥을 수비수인 페라리가 헤더로 흘려준 것, 추하운 선수가 왼발 발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 발리 슈팅을 골대 앞에서 코망테구 선수가 방향을 바꿔놓는 슈팅을 통해서 1대0의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르단과의 경기도 공격 패턴은 비슷했는데요. 선수들이 전방 롱패스와 또 유기적인 원투패스 그리고 세트피스, 스로인 공격을 자유자재로 활용을 했어요. 요르단과의 경기도 시작 3분 만에 롱패스로 공격의 활로를 열었는데요. 리도 선수의 롱패스를 오른쪽에서 파투르 선수가 이어받아서 꺾어주고 위탄 술레이만이 문전 우측으로 또 한 번 치고 들어가다가 컷백을 준 것, 스트라이크 선수가 문전에서 슈팅했는데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고요. 15분 같은 경우에는 파투르의 롱스로인을 스트라이크 선수가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왼발 슈팅 가져간 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이처럼 깊은 배우침 투패스, 롱스로인을 통해서 빠르게 공격수에게 슈팅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신청 감독이 준비한 고정적인 패턴이고요. 요르단전 21분 같은 경우에는 추하운의 전진 패스를 받은 위탄이 연계 과정에서 공을 빼앗겼지만 빠른 공격 지역의 제압박을 통해 다시 따냈고 이렇게 따낸 공을 스트라이크가 문전으로 돌파에 들어가다가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이 페널티킥을 마르셀리노가 성공시키면서 1대0의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요르단은 위탄 술레이만의 왼발 슈팅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데요. 전반 33분에는 왼발 직접 프리킥 슈팅이 아슬아슬하게 크로스바를 넘겼던 장면도 있었고 전반 40분에는 마르셀리노 퍼디난 선수가 어느새 순간적으로 공격 지역으로 올라온 센터백 리도에게 공을 주고 리도의 논스톱 스루 패스를 위탄이 받으면서 왼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2대0의 추가골을 만들었죠. 추하운 선수라든지 리도 선수같이 센터백 라인에서 공격 지역으로 올라가서 순간적으로 상대의 마크맨 없이 자유롭게 패스를 뿌리거나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상황도 신태용 감독의 놀라운 전략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요르단전 70분에 스트라이크 선수가 왼쪽으로 뿌려준 공을 왼쪽 윙백인 프라타마 아르안이 크로스 패스로 연결, 마르셀리노 퍼디난 선수가 이 공을 받아서 본인이 수비를 끌고 나오면서 위대의 패스를 주고받았고요. 여기서 마르셀리노 퍼디난 선수가 문전 왼쪽에서 골키퍼와의 1대1 기회까지 성공시키며 3대0까지 만들었습니다. 요르단이 한 골을 쫓아오긴 했지만 경기 종료를 앞둔 86분 프라타마 아르한의 롱스로인이 정말 크로스처럼 날카롭고 강하게 이어지면서 교체로 들어온 코망테구의 헤더로 연결되며 인도네시아가 요르단을 4대1로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인도네시아가 꾸준히 일관된 패턴과 준비된 플레이를 통해서 많은 골을 넣었기 때문에 한국 역시 수비적으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볼라닷컴은 역시 한국 공격수 이영준 선수를 주의했는데요. 193cm에 달하는 장신은 인도네시아가 아무리 유럽 출신 선수를 데려왔다고 하더라도 커버하기 어려운 높이일 수 있고 또 이영준 선수가 머리뿐 아니라 발로 때려 넣는 슈팅의 결정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해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 3차전 한일전을 완전히 휴식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와의 경기에 최고의 컨디션으로 나설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한일전에 휴식을 취한 엄지성, 강상윤, 강성진, 백상훈, 황재원 같은 주력 선수들 그리고 조별리그 3경기 연속 어시스트를 기록한 이태석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고 경고 누적으로 인해 한일전을 결정했던 주장, 변준수 선수도 수비라인에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도네시아는 장신 선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90이 넘는 선수가 없고요. 가장 큰 선수가 공격수인 스트라이크 187cm, 미드필더 제너 188cm입니다. 즉 이영준 선수의 높이만 잘 활용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인도네시아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전략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도 한국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승리 배당률이 평균적으로 1.50배, 인도네시아 승리 배당률이 그래도 5.78배니까 통상적인 양팀의 전력차로 비교했을 때는 아주 큰 배당률 차이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 대표팀이 인도네시아의 돌풍, 한국을 누구보다 잘하는 신태용 감독을 넘어서고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얻어낼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파리올림픽의 최신 소식과 한국 대표팀의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